자, 이거 봅시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잘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복습 좀 해볼게. 여러 가지 곱셈 공식들이 있었죠. 곱셈 공식을 쭉 복습을 해볼 거야, 한번.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 가장 기본적인 게 완전 제곱식이죠. a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2ab로 된다. 그 다음에 배웠던 게 합차가 있죠. 합차는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이제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배우게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두 개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보면 마이너스 2ab에서 플러스 2ab를 하나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봤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곱셈 공식 변형도 있었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ab를 몇 개 더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얘는 플러스 2ab이고 마이너스 2ab니까 4개 더하면 되겠죠. 4개. 플러스가 되겠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고 싶어. 얘는 마이너스 2ab, 얘는 플러스 2ab니까 그래서 4개 빼주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버전이겠죠. 중학교. 물론 이제 고등학교 와서도 이게 또 나오는데 요거까지도 같이 할 수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공식 중에서 a를 x를 a처럼 x분의 1을 b처럼 이렇게 보는 거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 b 때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x와 x분의 1이 약분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러면 똑같이 곱셈공식 변형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로 만든다면 어떻게 되니? a 빼기 b의 제곱에서 플러스 2ab 하면 되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 그럼 요 공식도 똑같이 곱셈공식 변형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요거 이렇게 한 거고. 요거 x분의 1 넣어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몇 개 더하면 돼? 4개 더하면 되겠죠. 4개.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로 만들면 플러스 가지고 4개 빼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가 중학교 버전이지.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와서 이제 처음 배우는 게 3개짜리의 완전 제곱식이 있어요. 이거는 a제곱, b제곱, c제곱 2배 a, b, b, c, c 된다.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세제곱 공식을 또 배우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3a 제곱 b 개수들이 전부 3이지 끝항 빼고 b 세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특징은 지수들의 합이 전부 3이죠. 3. 2 더하기 1 더하기 3 개수들은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볼 때는 마이너스일 땐 마가 반복된다. 괜찮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개수가 뭐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런 파스칼 삼각형을 생각하면 돼. 이런 파스칼 삼각형이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삼각형인데 요거는 a 플러스 b의 0제곱의 항의 개수야. 무언가의 0제곱이라는 거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1이라고 약속을 해요. 나중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죠. 지금 개수가 그냥 1밖에 없다. 얘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b의 1제곱의 개수들이지. 1a, 1b를 나타낸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잘못 썼네. a 플러스 b의 제곱 개수 1, 2, 1 맞죠? 그지? 세제곱의 개수 1, 3, 3, 1이라는 거야. 우리 4차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실제로 1, 4, 6, 4, 1 이렇게 나온다. 그렇지. 자, 이게 세제곱 공식이고 그 다음에 뵀던 게 자, 요런 거. 요거는 이제 공식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완전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로 시작을 한다면 어쨌든 3차는 나와야 되니까 양 끝에 제곱은 있어야 될 거고 가운데 2개 만난 a, b가 있으면서 여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럼 얘가 이제 기본으로 외워져 있으면 얘는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야. 네, 꼴이 똑같으니까. 얘는 어때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 세제곱에서 마뿔 마 요렇게 가는 거야. 마뿔마. 그지? 그다음에 a 마이너스 b로 시작해서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플러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3차짜리 완전 세제곱 곱셈공식 변형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곱셈공식 변형을 할 수가 있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완전 제곱에서 2ab, 2bc, 2ca를 빼시면 되겠지. 이런 거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z 이런 거 제곱을 할 때 어떻게 그냥 순수하게 일단 제곱은 때려요. 하고 이걸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냐면, 얘가 원래 거 공식이 곱한 거의 2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니? 그럼 얘도 x랑 2y를 곱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y를 곱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 b, c 이렇게 보는 거야. 곱한 거의 2배지. 그래서 마이너스 4xy 곱한 거 2yz의 2배 4yz, 그 다음에 곱한 거 마이너스 zx의 2배 이렇게 처리만 해주시면 이 공식은 이제 틀릴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식을 또 봤지. 내가 지금 곱셈 공식을 쓴다기보다는 같이 하는 거야. 인수분해 공식이랑 같이. 왜냐면 이건 지금 인수분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우리 인수분해까지 똑같기 때문에. 자, 요거 가장 긴 식이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일단 3차 나누려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있어야 됐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장 긴 식. 여기서 이제 조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에 대한 걸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거는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어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또 3개 뺀 거의 제곱 있죠. 그거의 전체에 몇 배를 하면 되냐? 2분의 1배를 하면 돼. 2분의 1배. 이걸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 왜 그러냐? 제곱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절반 때리면 딱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하나 이렇게 절반 때리면 나온다. 인정했지? 이거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응용이 되냐면, 문제에서 얘가 0이라고 나와, 문제가. 얘가 0이란 얘기는 요 뒤에가 0이란 얘기죠. 뒤에가. 근데 문제에서 이 ABC를 삼각형의 변 길이로 줬다고 쳐봐. 그치?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뒤에가 0이겠죠? 뒤에가 0이려면 이 식이 0이어야 돼. 이 식이 0이란 얘기는 각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A랑 B랑 같고 B랑 C랑도 같고 C랑 A랑도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된다. 그죠? 이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런 공식도 있죠, 이제.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를 전개를 하라. 자, 요거 전개를 어떻게 하냐? 나랑 이제 하면서 계속 이 원리를 볼 거지만, 개수 만드는 원리는 뽑기예요, 뽑기. 개수 만드는 원리는 뽑기야. 뭔 얘기냐면, 여기서 2개 중에 하나 뽑고, 여기서 2개 중에 하나 뽑고, 여기서 2개 중에 하나 뽑아서 조합한 게 하나의 항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내가 3차를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 다 x 뽑아야 되죠. 그래서 x 세제곱밖에 없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학습이 되잖아. 이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다 보면 외워지지만. x 제곱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데? x 2번 뽑고 상수한번 뽑으면 되지. 그럼 c 뽑히고 x 2번 상수 a 뽑히고 x 2번 상수 b 뽑히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뽑힌다는 거야. 이 되겠니? 나 x 1차를 만들고 싶어? 그럼 x 한 번만 뽑아. 그럼 나머지는 상수 뽑아야죠. 그럼 bc 뽑히겠지. 여기서 x 뽑아? ac 뽑히지? 여기서 x 뽑으면 ab 뽑히죠. 그 x의 개수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는 거야. 마지막 상수항은 다 상수 뽑아야죠.
이런 공식이 나온다. 괜찮죠? 나중에 뭐 이거 당연히 외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차짜리 가지고 또 곱셈 공식 변형을 할 수 있겠지.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는 1 되겠지. 약분돼서. 공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이해되겠니? 그죠? 그러면 얘도 두 가지겠죠. 변형이 a 더하기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물론 출제 빈도상으로는 거의 90% 이상 요걸 쓰는 거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공식도 그럼 할 수 있겠네? a 빼기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맞불마니까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a 빼기 b로 시작하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됐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공식을 다 다뤘어요. 마지막 공식 있지? 이제 사실 이제 뭐 나 학생 때는 요걸 잘 안 외웠던 것 같아. 저거 3차짜리까진 잘 외웠는데 외우기 귀찮아서 나중에 좀 이제 미루다 외웠는데 이거 이제 무슨 공식이라고 부르죠, 요거? 땡 2차 공식. 2차식이 두 개여서 복 2차라고 불러요. 복 2차. 얘네 전개는 어떻게 되냐? 얘 전개는 1대1 매칭으로 외워주면 편해, 그냥. 이렇게 1대1 매칭돼서 나온다고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a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같죠? 그치? 여기서 하나만 조심하면 돼. 마이너스 같지만 여기 플러스다.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이게 여기까지가 일단 전체적인 리뷰를 끝낸 거야. 응. 자, 그럼 요거 풀이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딱 보면은 물론 이제 이게 풀어보다 보면 쉽게 되지만 이제 나랑 같이 얻어갈 거는 기본에서 풀어봤던 거 가지고 응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그 태도의 복습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이 냄새가 난다 이렇게 느껴야겠죠. 그럼 x분의 1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 그지?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눈다. 되겠지?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은 알고 있으니까 얘를 한 번에 보지 말고 이렇게 끼리끼리 보자는 거야. 끼리끼리. 이렇게. 정리 좀 해볼게. 여기 주어진 식은 정리를 하자면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먼저 처리를 하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이거 계산은 대입을 하면 되겠죠. 27 빼기 9 18이 되겠다. 이거 처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3x제곱 x제곱분의 3이니까 저거는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묶어버리면 3에 중괄호 열고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2 빼면 되겠죠.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 빼서 그럼 이거 대입해보면 7, 3, 21 되겠네. 그럼 이제 계산은 끝났죠. 18, 21 더하고 7 빼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요거 1번 마무리 해보고 자 2번 요거를 알파 2의 16제곱을 알파를 이용해서 나타내달래. 알파가 지금 저렇게 나와 있죠. 알파가 1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제곱분의 4제곱분의 1, 얼마까지지? 8제곱분의 1까지죠. 이런 류의 문제들을 푸는 패턴이 있어. 어쨌든 우리가 이게 뭔가 제곱이 계속 늘어나죠. 2배로. 그치? 그래서 요 앞에다가 요 놈의 합차를 하나 곱해주는 거야. 그게 원리예요. 이렇게 곱해준다. 자, 그러면 좌변은 2분의 1 a가 되겠지. 2분의 1 알파가 될 거고
우변은 이렇게 만나면 1 제곱 빼기 2 제곱분의 1 되죠. 그럼 요거랑 요거에 또 만나는 거야. 그럼 1 4제곱 빼기 2 4제곱분의 1 되겠지. 이렇게 또 합차니까. 그럼 요거랑 이게 또 만나요. 그러면 1 8제곱 빼기 2 8제곱분의 1 되겠죠. 요거 만나서 최종적으로 1 16 빼기 2 16분의 1 된다. 뭐 정리를 해보면 2의 16분의 이 16 빼기 1이니 지금 이제 표현을 해달라는 거는 2의 16을 나타내려네. 그거 요거 굳이 통분하지 말고 요대로 냅두면 좋겠네. 이거를 1-2의 16분의 1 냅두고 그러면 2의 16은 하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요거 2항하고 2분의 1 알파 2항을 해볼게. 얘는 1 빼기 2분의 1 알파 되겠다. 따라서 요거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죠. 마지막 역수 취해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의 16은 2 빼기 알파 분의 2다. 원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나와. 뭐 4 더하기 2 뭐 이런 거죠. 4제곱 더하기 2제곱 4제곱 원리가 똑같잖아. 그치? 이거에서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걸 풀 줄 안다는 전제 하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 문제가 딱 이거야. 문제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요거 값을 구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잘 하는 애들도 이런 실수를 해요. 4 빼기 곱했어. 막 쪼라라락 해가지고 4에 16 빼기 2에 16이다 하고 딱 넘어가는 거야. 이러면 틀리는 거야. 뭐가 틀렸을까? 이건 지금 식이 변형됐지?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말하는 건 식 값을 구하라고 하면 예를 뭐 알파라 놓든 A라 놓든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안 틀리겠지. 그러면 양변에 4 빼기 2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 2알파의 값이 요게 된다 인 거죠. 내가 구하는 값은 알파니까 2로 나눈 게 답이겠지. 그걸 챙겨줘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요 문제 이제 잘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정리에 어떻게 보면 핵심을 담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본적인 문제지만 자, px를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배웠었냐면 얘가 지금 나누는 수잖아. 나누는 수를 우리가 제수라고 그래요. 제수. 이 나머지의 특징은 제수보다 반드시 차수가 작아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차수가. 그래서 지금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일단 상수로 나머지 쓴 거 오케이고. 근데 xpx를 어쩌고저쩌고로 나눠달래. 그럼 내가 지금 얻은 식이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xpx를 만들려면 양변에 x 곱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변에 x 곱하는 거야. 자, 여기다가 x를 통째로 곱하는 거니까 x 2x 플러스 1에 qx 이렇게 되고 뒤에 아래도 분배를 해야겠죠?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러했을 때 얘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몫과 나머지 구해달래. 근데 나는 지금 2x 플러스 1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얘네가 사촌관계야. 그치? 왜 사촌이야? 딱 2로 나누면 x 플러스 2분의 1이 나눈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요거 2로 나눠. 근데 그러면 식 변형이 생기잖아. 변형 안 생기기 위해서 여기다 2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원래 거랑 같아지겠죠. 자, 여기서가 이제 키포인트야. 요번 이제 단원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몫이 EX, QX가 맞느냐라는 거죠. EX, QX가. 나머지가 RX가 맞느냐. 어때요?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는 거지. 근데 얘 1차야. 얘 여전히 1차죠. 그러니까 얘는 가짜 나머지가 되는 가짜. 이게 첫 번째 중간고사 킬러 문제 푸는데 핵심인 개념이 되는 거야. 핵심. 알겠니? 나머지 차수가 항상 작아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14라는 게 3으로 나눴을 때 자 몫을 3이라고 해 봐. 그러면 얘네 지금 나눗셈을 잘못한 거지. 그지? 3 보다 5가 작지가 않잖아요. 이게 딱 요런 상황이야.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숫자랑 항상 같이 하는 거야, 다항식 나눗셈은. 이럴 때는 얘를 한 번 더 나누면 돼. 자, 한번 더 나눠 볼게. 5라는 거를 3으로 나눠요. 이렇게 되죠.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지. 그래서 이 가짜 나머지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한 번 더 쓰는 거야. 자, 요 식을 한번 써 볼게. 3 곱하기 3 더하기 5가 아니라 얘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버리시면 이제 비로소 요 3으로 3도 있지만 1이 추가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 곱하기 4 더하기 2 라는 진짜 몫과 나머지가 나온다라는 게 포인트야. 되겠니? 자, 이 숫자 원리 그대로 해 볼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Rx를 x 플러스 2분의 1로 한 번 더 나눠야죠. 그럼 얘 몫이 R 되겠지? 곱하면 2분의 1 R 되죠. 위에서 R을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R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써보면 일단 요렇게 써진다는 거야. 괜찮죠?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 아까 숫자 했던 거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얘를 여기다 바꿔치기를 하는 거야. 한번 더 써볼게요. 그러면 2x x 플러스 2분의 1에 qx에다가 바꿔치기를 하면 곱하기 r 빼기 2분의 1 r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괜찮니? 그럼 아까 했던 것대로 어떻게? 3으로 다시 새로운 거 묶는 거죠. x 플러스 2분의 1로 얘네를 묶어버리면 돼.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어떻게 돼? x 플러스 2분의 1로 얘를 나눴을 때 몫은 2x, qx 플러스 r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분의 1r이 된다. 괜찮겠니? 이게 되겠죠? 이건 실제 진짜 나머지가 맞지? 1차고 상수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요거를 진짜 나눗셈을 직접 했지만 요걸 이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앞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1차를 같은 차수인 1차로 한 번 더 나눈 거야. 이거를 다항식 나눗셈 하고 있으면 이게 등급이 올라갈 수가 없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Rx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R이 돼야 돼요. R이. 같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고 어떻게? 추가된 2분의 1R을 빼주면 된다는 거야. 괜찮겠니? 다항식 나눗셈을 안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요런 유형이야. 예를 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요거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하자. 상황이 좀 인지가 돼야 되니까. 요거 이해되셨죠? 자, 4번. 요거는 뭐 사실 너도 풀고 나도 풀고 모두가 맞는 문제.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배워갈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뭐하든 직육면체, 정육면체 뭐가 나오든 간에 기본적인 원리는 가로, 세로, 높이를 ABC로 논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놓으면 문제를 못 풀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7제곱이니까 289가 될 거고 둘레 길이가 46이니까 A 더하기 B의 2배가 46인 거죠. 그래서 요 절반 때리면 23이겠지. 그럴 때 직사각형 넓이 구해라. 뭐 AB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곱셈고시 변형 쓰시면 되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자 5번 역시 뭐 이제 이 멘트 자체는 거의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항등식 문제, 항등식. K값에 관계없이 라는 멘트가 나오면 일단 항등식임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항등식이 뭐니?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죠? 원리를 한 번만 설명하고 갈게요. 왜 여러분들 이거 이제 기억으로 지금 남아있는 기억으로 어떻게 풀어? K값에 관계없이 나오면 K로
묶는 거 이해돼? 묶었던 거 기억나죠? 그거 왜 묶는 거니? K 값에 관계없이 요게 항상 빵이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수투 요번에 직선 방정식 할 때도 배웠잖아요, 요 원리를. 얘가 뭐 1이 되든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이 0 되려면 무조건 얘네가 0이어야 얘 영향력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K로 묶는다. 자, 1을 근으로 가지니까 대입하는 거지. 근 나오면 대입이다. 1 더하기 K 빼기 2에다가 K 더하기 3M 더하기 N 더하기 N 이렇게 되겠네. 자, K로 묶어보자. 그럼 요거 묶이죠? 이렇게. 이렇게 1 묶이고 M 묶이고 여기서 끝났네. 나머지는 이제 뒤에다 다 몰아주면 돼. 그리고 1 쓰고 마이너스 2 쓰고 3M 쓰고 N 더하기 S 쓰고 이렇게 하면 끝나죠. 얘가 0, 얘가 0인 거니까 M 값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대입하면 N 값도 나오는 거 이해되겠니? 그지? 단순 계산은 내가 좀 생략 좀 할게. 자, 그 다음에 6번. 요것도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연습을 하고 나면 되게 쉽게 느껴지고 너도 풀고 나도 풀고 역시 그런 문제야. 그치만 이제 뭐 모의고사 기출이라든가 뭐 고쟁이, 블랙라벨 그런 문제들을 보면 요거 기본적인 걸 좀 응용을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볼게.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거면 기본적으로 있잖아. 요런 개념이 일단 돼 있어야 돼. 요런 PX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P에다 뭘 넣으면 딱 나오냐? 1이죠, 1. 그치? P에다 1 넣으면 요거 나오는 거 이해 되겠니?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줘요. 개수의 총합이다.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이렇게 인지를 잘 못해. 알겠니? 이렇게 하고선 조건 가로 이렇게 주는 거야. 조건 가. 개수의 총합이 5다. 라고 나온다면 애들이 1 대입할 생각을 잘 못한다.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제를 이제 풀려면 첫 번째로 지금 A0부터 얼마까지? A10까지를 다 일단 구해야 돼요. 그럼 얘를 만드는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봤듯이 x에다 1 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리 자체가 뭐니? 이 부분이 그냥 1이 되는 게 원리죠. 이 부분이 세모 친 부분이. 그래서 x에다 얼마를 넣으면 딱 1이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1. 그래서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요거는 이제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얼마니? 2겠죠. 좌변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얻어줘야 되는 게 지금 문제는 짝수 번째만 모아두래. 그러니까 짝수 번째, 홀수 번째만 구하라. 이런 문제들을 이제 풀려면 결국엔 두 번째로 요거까지는 같이 구해줘야 된다는 거야. 뿔마가 반복되는 이런 걸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뿔마가 반복되려면 저 세모 부분이 얼마 되면 될까? 이 지수 빼고. 이 세모 부분, x 플러스 이 부분이 정확히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지. 마이너스 1. 그지? 이해되니? 마이너스 이 세모 부분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 10제곱이니까 여기는 1 되고 마이너스 1이 9제곱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A9 되는 거고 원리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얼마 대입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3 대입해야겠지. 좌변이 얼마 된? 3의 10제곱 플러스 1이네.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거를 얻어내려면 짝수 번째죠. 짝수 번째는 위에서 아래 그냥 더하면 되겠지. 2배의 짝수 번째다. 그게 3의 10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2로 나눠주면 답이다라는 거지. 홀수 번째를 얻을 거면 위에서 아래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추가적인 개념을 내가 설명을 해볼게. 자, 이거는 이제 심화 개념이야. 심화 개념. 이런 걸 얻으려면 자, 기본적으로 뭘 알면 좋냐?
여기서 지금 A10과 A0를 일단 얻어낼 수 있어야 돼. A10과 A0. 자, 그러고 A5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 알겠니? 자, A10 값은 일단 얼마일까? A10 값. A10의 의미가 뭐야? 10차항. 최고 차항계수인 거죠? 가장 높은 차수. 그거 얼마일까? 이해돼? 아? A10은 이거 전개해서 X10차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만나서 A10, X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근데 X10차를 만들어주는 애는 얘밖에 없는 거지. 이 뒤에선 절대 만들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끽해봐야 9차인데. 그지? 그러니까 얘가 곧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얘가. 그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 A10은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괜찮죠? 그럼 A0는 뭐야? A0는 상수항이지, 상수항. 이 상수항은 역시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얘가. 이렇게. 요 문제에서는 좀 다르네. 상수항은 요 문제에서는 다르고, 이거 내가 문제를 만들어 볼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에 10제곱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상수항을 구할 줄 알면 돼. 상수항은 얘는 얼마니? 5의 10제곱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5의 10제곱. 이래. 요거의 10제곱이 상수항이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A5 같은 거. 요것도 이 문제로 해볼게요. 여기서 A5를 구해볼 거야. A5. A5. 이거를, 제곱. 문제를 조금 바꿔보면, 제곱에 마이너스. 여기를 이렇게 바꿔. x 4차.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해볼게요. 요거. x4, 4제곱 마이너스 3의 10제곱. 여기서 A5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5차항의 개수. 이해돼요? 이거를 조금만 해봐, 이렇게. x4차 빼기 4. x4차 빼기 4. 이거 이제 계속 하는 거잖아. 그치? x8차, 요것만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6x4차 플러스 9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될 거 아니니? 얘는 이제 A5차가 없겠죠. 그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고쟁이나 그런 데 들어있다. 근데 뭐 그걸 이제 나중에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부터 잘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항상 요것만 잘하면 돼. 자, 그 다음에 7번. 8번까지 하고 일단 잠깐 쉬었다 할게. 두 당시 PQ에 대해서 PX 플러스 3QX를 X-5로 나눴을 때, 자, 개념 한번 간결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하고 가볼게요. PX를 X-A로 나눈 나머지, 일단 몇 차니? 얘로 나눈 나머지 일단 빵차죠, 빵차. 그러니까 R이라고 표현하겠지. 그 R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나머지 정리였죠. 나눗셈식을 써보면 얘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가 어쨌든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 항등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 첫 번째 개수 비교를 하든가, 두 번째 수치 대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풀 수 있다. 근데 이제 개수 비교 뭐 그냥 하면 되는데, 수치 대입은 특별히 어느 때 하면 좋냐면 괄호가 많을 때 하면 좋다라는 거야. 괄호가 많을 때. 왜 그러냐면 괄호를 0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인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가 뭐 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얘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뭐 하면서 다 지워지겠지. 그지? 날아가기 때문에 괄호가 많을 때 수치 대입법을 하면 좋다. 예, 괄호가 있죠. 그래서 양변에 A 대입하시면 그게 R이 된다. 즉 뭐야? 1차식 X-A로 나눈 나머지는 그러니까 얘 0으로 만드는 A를 대입한 게 그냥 나머지가 된다. 라는 게 나머지 정리야.
그 개념을 바탕으로 얘를 이제 풀어보면 x-5로 나눴을 때는 얘 이제 생긴 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돼. 그냥 저 하나의 다항식이야. 걔를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냥 5 대입한 거야. 요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얼마니? 나머지가 뭐 주어져 있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4고요. 그다음에 아이고 이쪽으로 옮기니까 또 이게 안 보여. 2px 마이너스 qx 를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래. 그러면 저 따위 5 대입하면 돼. q5. 그게 6이다. 구하는 건 뭐니? POQ죠. POQ.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POQ 구하는 거죠. 그 이거에서 POQ를 구하려면 이거 뭐 그냥 A, B처럼 보고 연립을 하시면 되겠어. 그지? 그러면 A, B 값이 구해질 거 아니야? PO 값도 구해지고 QO 값도 구해지고. 연립을 한 번만 해볼게. 자, P5를 지우기 위해서 여기 2배 해볼게요. 이렇게 2배, 그리고 2배, 그리고 2배 하고 위에서 아래 빼보면 7Q5가 나오겠죠? 그게 마이너스 14네. 그러니까 Q5 값이 마이너스 2란 얘기야. Q5가 마이너스 2니까 집어넣으면 4가 돼서 P5가 2네요.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괜찮니?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좀 이제 잘 나오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2로 나눈 나머지가 뭐 5다. 이렇게 돼 있고. 일대 이거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문제 낼 수 있겠지. 얘를 x-5로 나눈 나머지가 5래. 그럼 뭐야? P5제곱, Q5제곱, R5제곱이 5란 얘기지? 네? 그다음에 얘를 x-5로 나눈 나머지가 2래요. P5 더하기 Q5 더하기 R5가 2란 얘기야. 그때 얘를 x-5로 나눈 나머지니까 P5, Q5, QR로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뭔 뜻이야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5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고 그때 A, B, D, C, CA 구해라. 이런 문제잖아. 곱셈공식 변형 쓰면 되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정리를 생긴 거에 겁먹지 말고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다항식을 통째로 보고 대입해서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8번 하고 잠깐 쉽게 p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그럼 나머지 정리 써보면 p1은 2겠네. 그리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니까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그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나왔어.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그럼 여기서는 필요한 태도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나눗셈식이 안 쓰여졌죠. 그러니까 나눗셈식을 쓰기 위해서 얘 몫을 일단은 q라고 좀 놓을 수 있어야 돼. 되겠니? 그러고 그러면 난 q 놨으니까 당연히 나머지 놔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가 몇 차예요? 지금 2차로 나눈 거지. 자, 정확히 말하면 나머지는 몇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1차 맞아? 아니지. 어떻게 표현해야 돼? 1차? 2하라고 표현해야 돼. 알겠니? 1차라는 보장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수 배웠을 때 이렇게 이제 1차를 이 나머지를 쓰지만 얘는 1차식이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니? A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일단은 이렇게 써놓는다. 자, 그럼 문제 풀 때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돼. 미지수 놓을 때는
미지수 개수가 2개잖아? 그럼 나 필요한 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2개는 끌어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자, 얘를 써먹어야 되잖니?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이렇게 딱 쓰면 얘 0 만드는 x값 대입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야. 그죠? 근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나누는 대상 있잖아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항상 의심을 해야 돼. 응? 앞으로는. 알겠니?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요거 x-1, x 플러스 1로 이제 바로 바꿔주고, 양변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싶지? 양변에 집어넣다. 대입하면 좌변은 3p1이 될 거예요. 여기 날라가고 a 더하기 b 되겠죠. p1이 지금 2지?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이 6이다 얻어냈고, 마지막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좌변은 p-1 될 거. 우변 얘 날라가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 되겠네. 그게 얼마야? 4죠. 연립하시면 b 값이 5 나오네. 그럼 a 값은 얼마냐? 1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저번 주 거 뭐지? 요거 아까 우리 봤던 공식이지. 그쵸? 변형할 수 있겠지? 변형을 해보자. 일단 주어져 있는 게 지금 구하는 식이 요거에 아까 몇 배라고 했어요? 2분의 1배라고 했죠. 2분의 1배. 요걸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a-b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16이고 지금 b-c 값도 알고 있지. 요거 제곱은 1이겠죠. c-a를 어떻게 얻어냈는데? c-a? 그렇지. 저 2개를 어떻게든 연립은 해야겠죠? 더하고 빼고를 하면 되겠지. 뭐 더해봐. 그러면 a 빼기 c 값 나오네. 더하면 a 빼기 c 값 나오니까 뭐 빼도 되겠고. 더해서 3 나온다. 그럼 c 빼기 a 값은 마이너스 3이겠네. 9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래서 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 2개씩 나왔을 때 나머지 얻어내는 건 연립해서 좀 지지고 볶고 한다. 자, 이제 5번 볼게요. 5번. 자, 얘를 2x-1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 구해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본적인 조립제법은 그냥 뭐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우리 조립제법 할 때 요 왼쪽에 써야 되는 숫자 있지? 걔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다 쓰는 거야. 알지? 0으로 만드는 x값을 항상 저기다 쓴다. 그러니까 일단 a는 얼마겠니?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그지? 자, 이거 일단 왼쪽에다 한번 다시 해볼게. 2 마이너스 3, 3, 1이고 너무 크게 그렸나? 조그맣게. 2, 3, 3, 2분의 1 쓰고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2가 나머지겠지. 그렇죠? 자, 요거를 이제 써볼게. 그러니까 이제 요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2분의 1로 됐잖아. x 플러스 2분의 1이 아니라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자,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죠.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몫일 거고 나머지가 2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자, 근데 나는 지금 x-2분의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2x-1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테크닉이랑 비슷하게 여기 2를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그냥 곱해버리면 안 되니까 2 곱한 게 사라지게끔 다시 2로 나누는 거죠. 얘를. 그래서 얘가 계속 다 1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1로. 이해되겠니? 그죠? 그럼 원래 식이랑 똑같겠지. 요게 몫이 되겠지. 이게 나머지일 거고. 그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면 된다. 몫과 나머지의 변형을 한번 봤고요. 자, 6번. 모든 실수 x. 항등식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항등식을 나타내는 멘트가 크게 2가지 있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랑
K값에 관계없이란 말이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항등식이기 때문에 개수 비교를 하든지 수치 대입을 하든지 둘 중 하나란 얘기야. 그렇지. 자, 요걸 내가 이제 두 가지 풀이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이거 개수 수치라서 두 가지 풀이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얘는 괄호가 많은 것 같지만 넣어서 0만 될 수 있는 x값이 단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어? x-1밖에 지금 넣어볼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괄호가 딱 사라지는 거 예쁜데. 그치? 그래서 얘는 사실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이나 그게 그거야. 얘 우리 자신 있게 전개할 수 있니? 전개할 수 있죠. 아니야? 자신이 없어? 어. 해야지. 그래도 나도 자신이 없긴 하지. 나는 자신 있죠? 있긴 한데 너네도 할 수 있잖아. 전개하면 되지. 전개. 내가 그 귀찮은 거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도 여러분이 될지 안 될지가 조금 미지수인 거잖아. 된다는 확신이 있니? 그것도 아닌 거야? 된다는 확신을 내가 보여줄게. 일단 자, 해봐. 차근차근 해볼게요. 내가 그러면 세 가지 풀이를 해볼게. 세 가지 풀이. 개수 비교, 수치 대입이랑 또 의문의 풀이 하나. C의 X 플러스 D. 전개를 해보면 일단 3차는 AX 세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2차 3A, 그 다음에 B만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3A 2B, 그 다음에 C 상수. 할만하지 얘들아. 그치? 아닌가? 이렇게 해서 개수 비교해. 요거 1. 봐봐, 할만하잖아. 요것도 1. 여기서 이미 AB 값 결정됐지? 그럼 여기 AB 값 넣고 얘가 또 1. 그럼 C 값 결정되고 얘가 4. 개수 비교가 나쁜 방법이 아니야. 왜냐면 킬러 문제 중에서 개수 비교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출 중에 이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풀이를 해볼게요. 수치 대입을 해볼 거야. 일단 x는 마이너스 1 넣기가 제일 좋죠. 넣으면 좌변은 3 될 거고 우변은 d 되겠네. d값 얻었고,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말고 뭐 넣어야 되지?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거든? 선생님, 저거 x는 마이너스 1 말고 못 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맞니? 어떻게 생각해? 다른 거 넣어도 돼? 그치? 항등식이잖아. x값에 뭘 넣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 내가 편리한 거 아무거나 넣으면 돼. 여기다 지금 x에 5 넣는 친구들은 수학 공부랑 빠이빠이 해야 되지? 0은 그렇잖아. 5를 굳이 넣어서 내가 고생을 할 필요가 없죠. 0 넣고 뭐 넣으면 좋아 또? 마이너스 넣네? 힘든데? 마이너스 2 이런 거 넣으면 좋죠? 그렇죠.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미지수 4개니까. 여기서는 나 좀 눈물을 무릅쓰고 어쩔 수 없이 1 넣어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선생님 생각 좀 해도 되겠니? 4개 연립하면 되겠죠. 이미 지금 D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3개 연립이야. 3개 연립. 이게 두 번째 풀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좋아할 풀이는 세 번째 풀이일 거예요. 자, 봐볼게. 세 번째 풀이는 이제 연조립제법이라는 풀이야. 자, 일단 내가 설명 없이 풀이를 그냥 해보고 답이 이렇다 딱 보여주고 원리를 설명해 볼게. 알겠지? 자, 얘를 좌변에 있는 다항식을 일단 개수를 써볼게요. 그러고 지금 x 플러스 1만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걔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볼 거야. 자, 했어. 이렇게 됐지. 한 번 더 해. 누구로? 마이너스 1로. 또 해.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이렇게. 아니? 응, 이렇게. 괜찮지? 자, 했죠? 여기서부터 A, B, C, D가 답이야. 기분 좋지? 요걸로 풀면 되겠죠? 요게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한다 해서
연조립제법이 돼. 자, 그럼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할 거야. 언제 선생님 연조립제법으로 풀어야 되나요? 그런 궁금증 들지? 아닌가? 그렇지? 아무 때나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이럴 때 쓰는 거야, 이럴 때. 이럴 때가 뭔데, 선생아? 이럴 때, 이럴 때. x 플러스 1의 거듭 제곱으로만 있을 때. 되겠니?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하면 돼. 자, 거기서 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조립제법을 몇 번 했냐? 3번 했지, 3번. 왜 3번 했냐? 3차기 때문에 3번 한 거야. 아, 그러면 저희가 4제곱인 경우도 있겠네? 그럴 땐 몇 번 하면 돼? 4번 하면 돼, 4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가 답이 되겠죠. 괜찮지? 사실 이제 요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좀 이게 하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안 적어도 돼. 원리는 몰라도 돼요. 아, 근데 이걸 설명하면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는데 빠르게 해볼게. 여기 이미 해놨으니까 이거 쓰자. 자, 여기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이 주어진 다항식을 내가 px라고 해본다면 여기 있죠, 여기. 첫째 줄만 써볼게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나머지가 3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조립제법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야 돼. 이건 알아야 돼. 이 다음 조립제법의 의미가 뭐냐? 얘는 x 플러스 1로 얘를 나눈 게 아니야. x 플러스 1로 얘를 나누는 거죠, 얘를. 그치? 나눗셈의 대상이 바뀌는 거야. 이해되니? x 플러스 1로 얘를 나눈 거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이란 애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어디 있니? 여기 있죠. 이게 몫이란 얘기야, 이게. 몫이 x-1이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요거 이해되니? 그죠? 실제로 어때? 전개해보면 요거 나오지. 이제.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꺼내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 x-1 되고 x 플러스 1의 2배 되고 그 다음 요 마지막 조립제법은 뭐야? x 플러스 1로 x-1을 나누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쓸 수 있어. 요 x-1이란 애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를 정리를 쭉 전개를 해서 해볼게. 그러면 1 곱하기 x 플러스 1 세제곱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제곱 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x 플러스 1 되고 하나가 더하기 3 나눠주죠. 이렇게 더하기 3이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실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마1 1 마2 2 3이 딱 여기 있다. 되겠니? 그 원리는 이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직접 할 줄은 몰라도 되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이걸 언제 쓰느냐 이럴 때 쓴다. 몇 번 하냐? 저 3차면 3번 한다. 이고 어떤 문제의 경우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야. 얘는 x 플러스 1로 얘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누는 대상이 바뀐 거다. 그 정도 인지하시면 돼요. 그 연조립제법이었고 7번 요거를 이제 나한테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도 있고 뭐 아닌 학생들도 있고 더 많죠. 근데 나는 요거를 이제 짝꿍형이라 불러. 짝꿍형. 괄호가 4개짜리는 짝꿍이야. 그 짝꿍을 2개 2개씩 잘 짓는 거야.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전개될 거고 가운데 것끼리 하면 이렇게 되죠. 거기에 플러스 K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얘를 치환을 하는 게 패턴이에요. 패턴. 짝꿍형의 패턴. 그럼 이 식이 x제곱 플러스 15 라지 x 플러스 k로 바뀌는데 이게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 제곱식으로 바뀐대. 여기가 2차식이란 얘기죠. 그럼 어쨌든 얘가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니까 이거의 절반의 제곱한 게 상성 k가 되면 되겠지. 이해되니? 그게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잖아. 그죠? 절반 제곱이 k다. 이렇게 k 값을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문제는 쉬운데, 이 짝꿍형 풀 때 애들이 또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 2차와 1차가 겹치게끔 만드는 게 원리다. 가 아니야. 알겠니? 경우에 따라서는 2차랑 상수항이 겹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짝꿍형의 원리는 뭐야? 짝꿍은 두 개가 겹친다는 거죠. 두 개. 알겠니?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겹치는 게 짝꿍의 원리다. 알겠죠? 음. 자, 그 다음 8번. 자, 요거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x제곱 y제곱 치환을 해야 되겠지? 치환? 이렇게 치환하죠. 그럼 치환을 하면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11 라지 x y 플러스 25 y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죠. 얘를 뜯어야겠다. 25를. 25 뜯어서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있어요? 11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죠?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인드맵이 있어요. 자, 치환을 했잖아. 치환을 했을 때는 첫 번째 단순 치환이 있어요. 단순 치환이라 하면 그냥 닦았을 때 겹치는 거 치환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봤던 짝꿍형. 얘는 이제 괄호 4개짜리죠.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 그 다음에가 불리형이야, 불리형. 자, 불리형은 그럼 언제 하냐? 요거를 이렇게 치환을 해서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가 불리형이다. 인 거고, 불리형이란 거는 어떤 꼴을 만드는 게 목표냐. 이런 꼴을 만드는 게 목표야. 이런 꼴을 만드는 게 목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답이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정답이고, 이게 뭔 소리인지는 내가 풀면서 설명을 해볼게. 그 다음에 제곱수 있는 쪽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이 완성이 될 수 있다. 자, 해볼게.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불리형으로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양 끝이 x의 제곱이고 5y의 제곱이야. 그럼 일단 내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놔. 만들고 케이스는 두 가지 있겠죠? 플러스로 만들든 마이너스로 만들 때. 그지? 자, 플러스로 만들었다고 쳤을 때 10xy인데 마이너스 11이 되려면 몇 개 빼줘야 돼? 21개 빼줘야지. 21개. 그지? 이해돼? 그래야 얘랑 같아지죠? 얘는 10xy고 21개 빼면 11개 되잖아. 마이너스 11개. 얘는 마이너스 10x야? 그럼 얘 되려면 몇 개 빼줘야 돼? 한 개 빼줘야 돼. 한 개. 이해돼? 얘는 마이너스 10. 걔가 얘랑 같아지려면 한 개만 더 빼주면 같아진다는 거지. 되잖아? 그죠? 자, 이렇게 두 개를 구했지. 둘 중에 마이너스가 정답이야? 뿔마가 나올 때 늦다는 얘기야. 일단 둘 다 마이너스네? 그때는 누가 정답이야? 제곱수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죠, 이게. 자, 요거를 이제 끌고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정답이었지. 하고 마이너스 x, y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치환한 거를 다시 써요. 이렇게 되죠. x제곱, y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전체의 제곱으로 볼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무슨 꼴이 만들어지는 거야? 합차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끝나. x제곱 플러스 xy의 마이너스 5y제곱. 이거 하나랑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5y제곱. 그래서 인수분해가 끝난다. 되겠지. 그치? 그래서 분리형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라는 거 배웠고, 자, 9번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여기 키워드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z제곱이 어쩔 때 실수가 되는지를 한번 써볼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r 꼴로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을 하죠. 그랬던 기억이 있지, 그지? 자, 내가 세 가지 예시를 들어. 여기 세 가지 예시가 있어요. 여기서 다 제곱을 해볼 거야. 얘 제곱을 해보면 9되죠. 얘 제곱하면 얼마니?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인 거지. 4i 제곱이니까. 그 다음 얘 제곱하면 1 더하기 4i의 4i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지. 완전 제곱식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죠?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 첫 번째 z가 3일 때는 실수긴 실수인데 양의 실수가 나온 거예요. 양의 실수. 얘는 실수긴 실수인데 음의 실수 나왔어요. 얘는 그냥 허수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요거를 쭉 정리를 해볼게요.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될 때, 그 다음에 음의 실수가 될 때, 마지막 그냥 실수일 때의 조건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 언제? z가 a 플러스 b일 때. 왜 이때 양의 실수가 나오냐? 자연스럽게 생각해봐. bi가 없고 a만 있기 때문에 제곱해서 양실수 되는 거죠. 원리가.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다 조건을 어떻게 쓰면 돼? b가 없고 a는 살아있으면 되지. a는 0이어서는 안 되고 b가 죽어있으면 된다. 이렇게 조건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지? 자, 음의 실수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음의 실수, 왜 음의 실수나? 실수 부분이 없고 순허수, 허수만 남아있어서 제곱해서 i제곱이라는 놈 때문에 음의 실수가 나오는 거지, 원리가.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오히려 a가 0이고 순허수여야 되니까 b는 살아있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괜찮니? 이 기본 개념 가지고 모의고사 킬러 문제까지 나오는 거야. 당연히. 이 기본 개념 3개를 몰라서 애들이 못 푸는 거고. 실수인 경우는 어때요? 이거 두 개 합친 게 실수죠. 이거 두 개 합친 걸 뭐라고 쓰면 좋을까? a는 0 또는 b는 0이죠. 또는 b는. 이렇게 전개하면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실수가 되도록이야? a는 0 또는 b는 0이지? 이미 지금 실수부, 허수부 정리는 잘 돼 있으니까 얘는 0 또는 a 빼기 2가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여기서 지금 a가 2, 4가 나오죠. 여기서 a가 2가 나오고. 그래서 뭐 2, 4 되겠네. 2, 4. 이제 자, 10번. 내가 이제 1추차 거는 좀 난이도를 있게 내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 조금 라이트하게 넣었어요. 라이트하게. 이 문제 이제 쉽지만 어떻게 뭐를 좀 얻어가면 되냐? 분수꼴 나오잖아. 이거는 뭐 과목 상관이 없어요. 분수꼴에서 내가 굳이 뭔가를 변형을 하자라고 한다면 통분밖에 없는 거. 통분. 예?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세요. 기본적인 문제에서 이 태도를 계속 얻어가야 돼. 문제가 안 풀릴 때 통분 같은 거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도 내가 조금 디테일을 알려드릴게. 이거를 그냥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x가 하필, y가 하필 뭐야 지금. 얘네 두 개를 무슨 관계라고 봐? 그치? 켤레 관계죠. 켤레 관계. 이제 켤레를 보잖아. 이것도 하나의 태도죠. 켤레를 보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반드시. 왜? 더하고 빼고 곱하면 예뻐지지. 응,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복습 한 번만 더 해보면 이거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는 나중도 아니지. 이게 당장 닥친 1월부터는 외워야 돼. z를 a 플러스 bi라고 놨을 때 z 더하기 z 바를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얘를 그냥 2a라고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이 때려서 나와야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실수죠, 실수. z 더하기 z 바는. z 빼기 z 바는 어때? 머릿속에서 2bi라는 게 바로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순허수죠. 자, 그 다음에 Z, Z바가 사실 빈도적으로 너무 중요하지, 이거. Z바. Z바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돼. 이제는 외울 거야. 예. 합차지. A제곱 빼기 BI의 통째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요. 그지?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일단 요거를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양의 실수라는 점이 너무 중요해. 양의 실수. 알겠니? 반드시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쁜 거죠. x, y는 이제 보자마자 2제곱 더하기 1제곱 5가 됐고요. 얘는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빼기 2xy 해주면 너무 좋지. 사실 이것도 암산으로 가능한 부분 아니겠니? 좀 연습이 된다면 5분에 더한 거는 그냥 사잖아. 16 빼기 지금 xy 값이 5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되죠? 다음 11번 중에서 항상 실수인 거 고르래. 실수인 거? 그러니까 방금 본 거, 방금 설명한 개념이 돼 있어야 이 문제를 쉽게 푼다는 얘기야. 일단은 자, 기억번 전개를 하겠죠. ZZ바 더하기 2배 Z 더하기 Z바 더하기 4 이렇게 돼. 그치? 자, 얘 실수죠? 얘도 실수지. 방금 봤듯이. 그래서 얘 실수다. 되긴 얘 실수죠. 니은바. 얘는 어때? Z 더하기 Z바 이미 실수지? Z 빼기 Z바 얼마라고? 2BI죠. 2BI. 그지? 실수 곱하기 순허수죠, 사실. 허수되겠죠, 허수. 실수 안 된다. 항상 실수인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디귿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네? 그러면 세제곱 공식을 써야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A, B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그지? 요거 전부 다 실수죠, 실수. 얘 실수. 얘 실수. 얘 실수. 얘 실수다. 자, 그다음에 리을번. 뭐 해야 돼? 리을번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실수인지 아닌지 보이고 싶어. 뭐라고? 아, 대답해 준 거 아니야? 응. 얘기를 해주면 되지. 맞지? 통분하면 되죠. 통분. 그러니까 뭔가를 건드릴 거면 이제 통분을 하시면 된다. Z바 빼기 Z. 자, 요거 실수죠? Z바 빼기 Z 머릿속에서 해봐. A 빼기 BI에서 A 플러스 BI 빼. 그거 어때? 얘도 순환수지. 마이너스 2BI지. 마이너스 2BI. 그죠? 얘는 항상 옳지 않는다. 괜찮겠니? 응. 이런 문제가 있고. 자, 12번은 여러분들 요거 이제 까먹었을까봐 이런 걸 이제 넣어보는 거야. 또 개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자, 얘는 언제 되냐? A가 음수, B도 음수일 때. 얘는 언제 되느냐? A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잘 기억나? 음. 이럴 때, 이럴 때. 자, 이거 암기를 해볼게. 얘는 마마. 마마일 때. 다 튀어나온다. 알겠지? 자, 이거 가지고 웃으면 안 돼. 이게 더 유치해. 은성아, 이거 기억나니? 너 나한테 들었잖아. 윗, 따라해. 윗불 아래마. 따라해. 복명복창해, 복명복창. 따라해, 빨리. 윗불 아래마. 너네 지금 안 말했지? 이러면 또 까먹는다? 내 입으로 말한 거랑 안 말한 거랑 달라.
윗불 아래마. 어? 마음속에서 외쳐. 집 가서 해. 샤워하면서 외쳐. 윗불 아래마. 알겠죠? 윗불 아래마. 해야 안 까먹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하겠어? 애들 맨날 까먹으니까. 나도 까먹었으니까. 학생 때. 알겠죠? 윗불 아래마. 자, 그러면 이것 빼고는 전부 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전부 다 집어넣으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거 어떻게 해? 마마가 아니잖아.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냥. 그치? 이해하심? 또 루트 마이너스 3 분의 루트 6. 어떻게 해? 윗불 아래마가 아니지? 그냥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알겠죠? 이 경우 외에는 전부 다 그냥 집어넣어라. 우리가 알던 대로. 자, 어쨌든 요게 된대. 그럼 윗불 아래마죠. 윗불 아래마. 양수, 비응수. 그러면 1번. 1번부터 풀어볼게. 1번은 어떻게 꺼낼 수 있니? 자, 루트 A 제곱에 대해서만 볼게. 루트 A 제곱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이 문제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뭐라고 꺼내야 돼? 뭐야? 그렇지. 절대값 A지, 절대값 A. 그죠? 음. 그러니까 루트 A 제곱 B는 절대값 A 루트 B죠. 근데 A가 양수니까 A 루트 B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다음에 2번. 이거야. 뭐 이게 똑같네. A 루트 A 절대값 B.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치환한 거 맞죠? 그다음에 3번. 이렇게 대단 얘기야. 3번은 이건 뭐야? 지금 뭐 한 거야 이거? 루트 A분의 루트 B. 아, 이러면 되냐? 이게 이렇게 되면 위마 아랫불이잖아. 이거는 마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다음에 1번이 보니까 마이너스 붙어있었네. 1번 틀렸고. 4번. 저건 어때요? 마마일 때만 저렇게 되는 거니까 저것도 틀렸지. 5번. 어머. 마. 마. 마 튀어나야 돼. 이렇게. 그죠? 마고 마니까 마가 튀어나오면서 근데 뭐가 틀렸어? 요게 틀리는 거야. 응? 정선 제대로 하는 게 어떻게 돼? 마가 튀어나오면서 그냥 합쳐야 된다. 이렇게. 알겠니? 이해하시죠? 13번. 또 나왔지? K 값에 관계없이 키워드 하나. K로 묶어야겠다. 중근이다. 중근이다 하면 뭐가 생각났어? 중근은 언제 생겨요? D가 0일 때. 이해되겠니?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설지 한번 봐봐. 계산만 하면 돼. D 0 쓰고 K로 그냥 묶으면 끝나. 자, 얘가 허근 가지인데요. 허근 가지니까 D가 0보다 작다만 쓰면 돼. 허근이 D가 0보다 작을 때 생기죠? 하, 자, 이렇게 요 부분이 짝수일 때, 아직 짝수 공식 안 외운 사람은 반드시 배우세요. 반드시. 알겠지? 짝수일 때 판별식은 따로 있어요. 근해 공식을 먼저 해볼게. 근해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되고, 그러니까 판별식은 요게 되겠죠? 요게 짝수 판별식이야. 기호로는 4분의 D로 표기를 하고요. 그렇죠?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C의 A 빼기 C죠? 그게 허근이니까 0보다 작아야 되는데, B제곱, 얘 지금 마이너스에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작다가 되고, 요거 이항을 하면 A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되게.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둔각 삼각형인 거 알겠니? 얘가 크면 둔각 삼각형이죠? 그래서 A가 둔각인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A가 둔각인 둔각 삼각형. 제곱한 부분이 오히려 작으면 얘가 삼각형인 거고. 자, 15번. 요거 이제 자,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구하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정석적인 방법. 자, 이렇게 풀면 되죠. 뭐.
아니 얘기 안 했는데 근해 공식 지금 인수분해 안 되지. 근해 공식을 써. 두 개 빼. 절대값 해. 잘한 풀이지? 어. 그 이제 백성들의 풀이죠, 그게. 우리는 이제 침팬지가 아니니까 머리를 써야 되잖아. 두근의 2차 방정식에서 근각의 수관계를 생각 안 하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거야, 이제부터. 알겠지?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a분의 c.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는 어떻게 구해? 아까 우리가 복습한 곱셈 공식 변형으로 구한다. 집어넣어. 4분의 1. 얼마야? 10이니? 4분의 41. 따라서 루트 씌우면 되겠죠? 2분의 루트 41? 그렇게 돼. 16번. 너무 중요하지? 시험 문제 100%. 알겠죠? 이걸 이제 응용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근과계수 관계 안 쓰면 바보.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제 포인트는 하나가 더 있어. 근이잖아. 근이면 뭐 해야 돼? 근, 지난다, 만난다, 대입해야죠, 대입. 요게 성립을 해요. 2알파. 빼기 4가 0이다. 가 성립을 해. 됐죠? 그럼 내가 여기서 역시 세 가지 풀이를 보여줄 거야. 세 가지. 됐죠? 첫 번째. 베타는 어차피 지금 꼴이 같으니까 나는 알파만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 알파 제곱을 그냥 싹 다 넘겨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배분되냐면 알파 제곱 자리에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하면 얼마니? 알파만 남는 거 돼요? 분모에? 이해돼? 요 자리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를 대입하면 4 지워지고 알파만 남잖아. 그치? 이해되죠? 알파분의 베타 남는 거야. 뒤에 거는 어차피 꼴이 똑같을 거니까 이 분모가 어쨌든 베타만 남는다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베타분의 알파야. 그래서 얘를 풀면 돼. 그러면 분수 꼴은 통분이 기본이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얘 알고 얘 곱셈공식 변형 때리면 된다. 괜찮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방항식 나눗셈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훨씬 중요해요. 훨씬. 자, 봐볼게. 저기 지금 있는 분모 있죠?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4 있지? 얘를 요거로 나눠요. 요거로 이거로 나눠. 1대씩 해서 알파 남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식이 얘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알파다 이렇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근데 지금 뭐야? 얘는 빵이잖아, 빵. 얘가 날아가는 거야. 그 남는 게 그냥 알파예요, 알파. 그래서 여기가 알파 남는 거야. 이해되니? 괜찮죠?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 거야.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선생님, 뭐하러 이렇게 해요? 선생님이 침팬지 아니야? 그죠? 이게 더 쉬운데, 이 사람아. 맞아. 니들이 맞아.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저게 지금 알파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니까? 이렇게? 응, 이렇게.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학교는?
그럼 이거는 이 첫 번째 풀이로 푸는 게 굉장히 힘들어.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찻떨이라고 그러거든. 찻떨? 차수떨구기. 알파 4제곱을 제곱의 제곱으로 만들어요. 그럼 일단 요거를 집어넣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 비효율적인 풀이니까. 그럼 얘 제곱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치? 얘를 또 떨고 알파 제곱에 또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해서 1차까지 떨구는 게 차수 떨구기. 그러면 1차로 떨궈지지. 2차에서 계속 1차 대입하니까. 근데 이게 고차가 되는 순간 무의미하다. 근데 얘는 다항식 나눗셈 해버리면 훨씬 깔끔하다는 거예요. 나눗셈 하면 어쨌든 몫이 나올 거 아니야. 나머지가 나눠 이렇게 남겠죠? 그냥 얘가 무조건 답이야. 얘가 0일 거니까. 이해되겠니? 굉장했죠. 이런 문제에 계속 내가 주관제 넣어줄 거야. 알겠지? 어쨌든 답은 계산 저렇게 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17번 K값에 관계없이 접한다. X축에 접하는 건 어떻게 풀어 또? X축에 접한다. 어떻게 풀죠? 다시 해볼게. 자, 우리가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어. 개념 복습을 해볼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근의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죠. 너희 왜 D가 판별식인 왜 이게 판별식인지 아니? 그래서 알고 있어요? 왜 이게 판별식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 왜 이게 판별식이지? 판별식은 그럼 뭘 판별해 주는데? 근의 그치 개수를 판별해 주지. 그럼 얘가 왜 근의 개수를 판별해 줘? 얘가 양수 살아있어. 그러면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D라고 해본다면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인 거고 D가 0이면 루트가 죽죠. 뿔마도 죽어요.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중근이 생기는 거야. 중근. D가 0보다 작으면요. 여기가 음수가 되니까 허수가 되죠. 뿔마 허수 두 개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물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거 두 개의 경우는 합쳐서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실근 존재한다 할 때는 D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D가 0 이하 0 이상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2차 방정식에선 이제 원리가 이렇고 2차 함수는 이게 깨달음이 올수록 2차 함수가 되게 쉬워. 2차 방정식이랑 완전히 똑같아 문제가. 그러니까 상황이 뭐냐면 지금 요 있는 2차 방정식 있죠. 이 2차 방정식을 우리가 그래프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는 y를 놓고 그럼 얘 2차 함수 그래프가 뭔가 있겠지. 자 그려봐 그냥. 자, 만약에 이렇게 됐어. 얘는 y는 0이란 건 뭐니? x축이죠. x축 y는 0이란데 이게 y는 지금 요 fx라고 해본다면 fx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야.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 각각 그렸을 때 실제로 실근이 두 개. 교점이 두 개. 얘가 만약에 방정식 풀었더니 실근이 하나야? 그러면 실제로도 교점이 하나. 그걸 우리가 x축에 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허근이 존재해요. D가 0보다 작아.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는 얘기죠. 떠 있다는 얘기지. 이게 D가 0보다 작다 이거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토리로 기억을 해. 그럼 이게 되면 T가 0보다 큰 게 무조건 두 개. 중근은 무조건 D가 0이라는 게 박히고 근 없다는 D가 0보다 작다는 게 됐으니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면 D가 0보다 크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면 0이다. X축과 안 만난다면 0보다 작다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어. 이게 되겠죠? 이게 되면 이것도 똑같은 거야. 교과서에서 이걸 배운 다음에 바로 뭘 배우냐면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배워요.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 근데 똑같아. 여러분 이 방정식 풀려면 어떻게 푸니?
방정식으로 푼다면? 이항하잖아. 그치? 이항을 해서 뭐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쓰든 하겠죠? 결국엔 이거의 근은 요거의 근이랑 같은 거고, 결국에 이거 우리가 바라보자면 얘 는 y를 놨을 때 쟤는 2차 함수고 얘는 1차 함수야. 직선이지? 그지? 걔네 간의 교점 개수는 결국엔 이 방정식의 근개수랑 같고, 이 방정식의 근개수는 이 방정식의 근개수랑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항을 해서 d를 구해봤을 때 0보다 크다 라고 나온다면 이거의 d가 0보다 크다는 거니까 이거의 실근이 2개라는 얘기. 그렇다는 얘기는 교점 2개라는 얘기.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지. 사실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지? 이게 d가 0보다 큰 상황이라. 그럼 이때 뭐게? d가 0이 되겠죠. 이때는 d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결국엔 돌고 돌아서 2차 방정식 문제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잘 되면 2차 함수는 공짜란 얘기야. 실제로도 그래, 실제로도. 되게 컴팩트한 과목이에요. 잘하면 잘할수록. 자, 어쨌든 k 값에 관계없이 접하니까 d는 0이겠지. 얘 지금 짝수니까 4분의 d 써볼게.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 마이너스 ac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제곱을 전개를 해요. 이렇게. 그럼 k제곱 사라져. 나 이제 목표는 뭐야? k 값에 관계없이니까 k로 묶어야겠지. 2a 묶고 마이너스 6 묶고 남은 거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묶으니까 얘가 이제 접하니까 d가 빵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값이 3이고 b 값 9다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18번 요게 또 이제 자 보세요. 결국에 이렇다. 자, 얘가 지금 2차 함수랑 직선 간의 관계지. 어쨌든 나는 얘랑 3x-1이랑 그 만나는 그래프적으로 만나는 거는 방정식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럼 얘를 풀려면 나는 이항을 해요. 해서 결국엔 지금 이제 문제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 중 한 점의 x좌표가 1 빼기 루트 3이란 얘기야. 그게 뭔 얘기야? 이거의 한 근이 1 빼기 루트 3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니? 자, 얘랑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대? 그럼 같다고 놓고 풀겠죠, 여러분들이? 그럼 근이 뭐가 나와? 1하고 4 나온다는 얘기지. 1하고 4. 그게 뭔 얘기냐면 실제로 2차 함수 두 개를 그려. 1차 함수랑. 그럼 요 만나는 점이 1하고 4가 정확히 된다는 얘기야. x좌표가. 이런 관계에 있다고. 그러면 얘네가 1 빼기 루트 3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같다고 놨을 때 이항에서 푼 요 방정식이 한 근이 1 빼기 루트 3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성질을 알아요. 근이 요거랑 항상 요런 꼴로 나오죠. 이런 꼴로 이렇게 2개 나오지, 2개. 자, 얘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뜯어볼게요. 분모로 각각 나누면 결국엔 이렇게 생긴 근 2개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꼴이야? 네모 더하기 세모꼴이고 네모 빼기 세모꼴이야. 우리는 이런 걸 켤레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쵸? 항상 근이 켤레근으로 생긴다는 거야. 켤레꼴로. 그러니까 얘가 근이면 1 플러스 루트 3도 근이겠지? 그지? 자,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근 2개 알았으니까 선생님 저는 대입할 거예요. 아니겠죠. 이제 PQ인데 막 이거 대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뭐 해야 돼? 두 근이니까
근거계수 관계 써야지. 심지어 켤레잖아. 더하고 빼고 곱하는 게 필연적이라는 거야. 자, 두근의 합 구해요. 2죠. 두근의 합은 여기서 근거계수 관계 쓰면 되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p값 구해지고요. 두근의 곱은 합차니까 마이너스 2겠네. 걔는 a분의 c니까 그냥 q 플러스 1이. 그래서 q값, p값 구해진다. 되겠니? 제가 이제 당연히 이 여기 지금 주관지에 있는 문제들은 내가 뭐 이게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중요한 문제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들만 모아 놓는 거야. 요거 한 문제 더 하고 할 거야. 19번. 요거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열심히 푸세요. 기출문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출문제? 기출문제 내가 실력이 안 되면 기출 교재를 풀건 어떤 기출을 줄건 그 의미가 없어. 근데 기출 교재를 푸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빅데이터들을 이제 쭉 보잖아. 그러면 중복적으로 이 단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알게 돼. 학생도. 음.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잖아. 그런 걸 아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담겠죠,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풀라는 얘기야, 제발. 알겠죠, 여러분들? 음. 이 기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하세요. 몰라? 모르면 요새 세상 얼마나 좋아. 유튜브 보고. 유튜브 봐도 되고. 나한테 전화해. 전화는 좀 그렇지.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할 거 아니야? 음. 그게 뭐 중학교 2학년 중에서도 이제 또 야, 시험 대비로 영상 통화하면서 알려주기도 해. 헐, 개 싫지. 남학생이야, 남학생. 브로맨스 찍었어. 어쨌든 나는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지? 카톡 오는 애들이 없어. 선생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응? 새벽에도 괜찮으니까 질문 좀 하시고 그런 열정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최대 최소인데 기본적인 최대 최소는 내가 이제 당연히 안 넣었고 한 문제 가지고 최대 최소를 쫙 복습을 해보고 끝내볼 거야. 일단은 그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딱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대칭성을 통한 거리 계산이 거리 계산. 무슨 얘기냐면 이차함수는 수능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야. 이차함수를 딱 시험에 낸다라고 한다면 낼 수 있는 큰 키워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대칭성과 최대 최소가 돼.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도 내가 납득을 시켜줄게. 자,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아래로 부르는 게. 우리 어쨌든 시험에 낼 거면 특징적인 곳을 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쵸? 이런 데를 시험에 낼 거야? 재미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차함수를 시험에 낸다는 거는 누가 봐도 여기에 누가 봐도. 그게 최대 최소잖아? 그리고 대칭적이라는 게 누가 봐도 선명하죠? 그래서 고2, 고3에도 이차 함수가 격가지로 껴들어간다면 이게 일단 주된 테마가 된다는 거야. 그 첫 번째고. 피자 않니?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y는 k라는 선을 그어요. k1이라고 치고. 이렇게 하면 이제 y는 k2.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었다고 쳐볼게. 여기 대칭축이 p인데 어쨌든 여기를 쭉 대칭축을 그어보면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항상 길이가 같게끔 이렇게 잘린다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를 이제 쭉 끊어봐요. 그럼 여기를 베타 1, 여기를 알파 1, 여기를 알파 2, 여기 베타 2라고 해봐. 그럼 이제 무슨 관계 있냐? 알파 1하고 베타 1을 더한 거의 절반. 알파 2하고 베타 2를 더한 거의 절반이 전부 다 그냥 얼마가 되는 거야? 두 개 더한 거에 가운데가 모두 다 P가 된 거지, P가. 그치?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거지. 괜찮겠니?
이거에 대한 이제 조금 심화적인 내용은 내가 나중에 다시 알려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킬러 문제들을 푸는가. 어쨌든 이 대칭성이 중요한 건데, 그럼 이제 최대 최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기본이 이런 거죠. 자, 일단 대칭축을 구해야 돼. 대칭축. 얼마니? b죠, b. 가장 먼저 대칭축을 구하셔야 돼. 여러분 축 공식 혹시 안 외웠으면 축 공식 기억을 하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 공식이야. 그리고 ax제곱 bxc일 때. 알겠니? 이거 그 소양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음, 권장 요소가 아니라 필수야, 필수. 이거 필수. 왜 그러냐면 숫자로만 나오지가 않아, 개수가. 미지수로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서 축을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표준형 바꾸는 거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죠? 어머, 살짝 기분 좋아. 축이 숫자야, 숫자? 자, 여기서 일단 생각을 해야 돼. 아래로 블록이니? 모르죠?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를 몰라. 그래서 케이스 분류 해야 돼. 자, 이거 지우고 여기다 해볼게요. 첫 번째, 아래로 블록이라고 가정을 해봐. 자, X축, Y축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축이 2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야. 이거를 스케일을 맞춰서, 실제 스케일에 맞춰서 그리는 거야. 지금 얘는 근데 좀 재미가 없네. 마이너스 1부터 1 이렇게 벗어나 있죠. 그러면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괜찮겠니? 그러면 최소가 여기, 최대가 여기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5란 얘기야. 그래서 요때 대입하고 요때 대입해요. 자, 1 대입해봐.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3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해봐. 5a 더하기 b가 5다. 자, 요거 첫 번째 경험만 내가 한번 풀어볼게. 아래에서 위 빼면 8a가 8 되니까 a가 1 나와. 그러면 얘는 a가 양수라는 말에 부합하죠. 요거 괜찮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수 a, b 구해라.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죠? 음수일 때는 해보면 모순이 나오겠죠. 이 a가 양수일 때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만 하고 진짜 끝내줄게. 만약에 이제 내가 범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이렇게 3으로 하자. 3으로. 그러면 여기가 지금 2잖니? 얘를 스케일을 맞춰서 그리란 얘기야. 3은 한 칸이고 마이너스 2는 멀리 떨어져 있고 4칸이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멀리, 얘는 찔끔 가는 거야. 대칭성에서. 그래서 이 경우에 최소는 꼭지점에서, 최대는 여기에서 생긴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다. 괜찮니? 교과서에서는 이 최대 최소 구하는 걸 꼭지점, 양 끝점 이렇게 세 개를 대입해서 세 개 중에 가장 큰 거 최대, 가장 작은 거 최소로 구하라고 알려줘. 교과서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못 푸는 문제도 실제 있어요. 그 모의고사나 어려운 문제들. 알겠지? 반드시 대칭성을 이용해서 푼다. 오케이. 여기까지 숙제는 요 남은 2주차 지금 요 남은 문제 있죠? 그거랑 3주차 주관지 좀 잘 풀어. 일단 요번 숙제는 다음 주에 요거 마무리하고 그때 숙제